국내 시장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상승 이유에 대해선 전 세계 코로나19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된 악재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될 때다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교차하는 시선 속에 이번 한 주 변동성 장세 이어지겠죠. 한 주의 첫 시작 월요일은 주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박지원의 머니클럽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시작합니다. 네,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미국 3월 고용 지표가 거의 충격적인 수준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이상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는데 뭐 그 전에 머니클립이 아니고 우리 머니클럽인데. 클럽이죠. 예. 저희 유튜브 채널도 보면은 머니클립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예,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헷갈리신 분이 있으실 텐데 머니클럽입니다. 예. 누가 봐도 잘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고용 지표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요. 안 좋죠. 너무너무 안 좋았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고용 지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을 보시면 상당히 괜찮았고요. 괜찮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도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딱히 뭐 조금 나빴다가 그리고는 선물 시장에서는 또 조금 오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왜 이런 거야 싶기도 하고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고용 지표 일단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4.4입니다. 4.4%. 전월 대비해서 0.9%포인트가 상승을 했고 예상치가 이제 원래 지난달이 3.5였는데 3.8까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했었는데 3.8이 아니라 4.4가 나왔죠. 전월 대비해서 0.9%포인트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 버린 거는 1975년 이후로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이제 안 좋아진 겁니다. 자, 근데 비농업 고용 보면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지표가 돼버렸죠. 원래는 이거는 사실 플러스입니다. 언제나 플러스. 요만큼이라도 플러스인데 70만 1000명이 감소를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마이너스 10만 명이나 됐었는데 뭐 이거 뭐 예상치는 뭐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70만 명이 마이너스가 되는 황당한 경우가 좀 나왔죠. 이것도 2010년 9월 이후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잡힌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근데 70만이라는 건 거의 역대급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그 정도 때 막 70만이 좀 넘었었는데 그 정도 수준이고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비농업 고용 안에서 제조업은 18,000밖에 감소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 64만 명이 넘게 감소를 했어요. 그만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3.4%, 뭐 안 좋죠. 전월 대비해서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직장을 이제 뭐 찾으러 가지도 못하고 이런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니까. 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 좋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3.0%였는데 3.1% 상승으로 더 좋아졌어요. 근데 좋아진 걸 가지고서 그래도 뭐 시간당 임금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농업 고용 안에서 좀 많이 줄은 데가 어딨냐라고 봤더니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제조업을 봤을 때 비제조업이 훨씬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이 임금이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저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해고를 당하면서 오히려 임금은 더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만큼 어떤 이런 서비스업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잘려나갔다라는 거를 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느 정도로 나쁜 거냐? 미국 고용 지표를 좀 같이 볼 텐데 실업률이 이제 대공황일 때가 1929년 3% 초반이었던 게 언제 하면 1933년 4년 동안 25%까지 실업률이 확 나빠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나온 걸 보시면 뭐 황당할 정도로 막 300 몇십만, 328만이었나요? 거기부터 660, 70만 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걸 산술적으로 때려보니까 26%까지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또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위에 있는 게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자 수입니다. 저기 끝에 있는 2010년, 9년 이때
뭔가 이 선 밑에 있었다가 이 회색 막대기가 이 위에서 계속 놀다가 갑자기 이만해졌습니다. 이건 보이지도 않죠, 갑자기. 이런 선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곳에 있는 데다가 실업률은 갑자기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지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치 그래서 이제 산술적으로 일단 계산을 했을 때입니다. 앞으로 뭐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 게 더 심해질 거고 격화됐을 때를 얘기를 한 건데 그게 26%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세인트루이스의 연은 총재인 제임스 벌라드는 기본 아주 뭐 대표적으로 비둘기파의 연은 총재인데 연은 이제 뭔가 이렇게 양적 완화를 좋아하고 이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얘기를 했을 때 실업률은 뭐 32%, 4%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양적 완화를 더 정당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쁘게 얘기하고 나쁘니까 돈 풀자, 나쁘니까 돈 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지표가 하나 있어 좀 보여드릴 건데, 자,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완전히 허황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장난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딱 맞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저 끝에 90년도 그리고 이게 2000년도, 2007, 8년도 그리고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 지금 현재 실업률이 지금부터 3년 전, 3년 동안에 평균 36개월 이동 평균보다 이 실업률이 올라갈 때 경기 침체가 바로 왔습니다. 경기 침체는 요 어두운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딱 꺾여 올라갈 때죠, 그죠? 파란색 선이 올라갈 때. 이건 뭐 차트 보자는 게 아니라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침 이 실업률이 36개월 이동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지금 3.9%거든요. 36개월. 지금부터 3년 전부터의 이동 평균을 내보면 실업률이 3.9% 이 정도 되는데 실업률은 현재 4.4%로 갑자기 뛰어 올랐죠.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고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일단은 뭐 학계에서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볼 때 이제 다행인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실제 실업자 수하고 지금 잡히는 실업자 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를 이제 볼 때 신규로 내가 새롭게 실업자가 돼서 돈 주세요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늘려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원래는 정말 잘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자가격리 중이에요. 아직 내가 직장을 잃은 게 아닌데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직장이 폐쇄돼서 내가 직장을 잘린 게 아닌데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까지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기형적으로 많이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실업률이 뭐 이렇게까지 잡히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건 어쩌면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자, 이번 3월 고용보고서를 보면 미국 노동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번 3월 고용보고서는 사실 이 코로나19를 다 이렇게 반영한 게 아니다. 피해 상황을. 그냥 단순히 앞에 초입 단계에서의 초기 피해 정도를 어느 정도 보여줄 뿐이지 사실은 뒤에 훨씬 심각한 게 남아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3월 고용보고서라는 게 뭐 이제 실업률도 받고 다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봤는데 이게 언제 집계가 되는 거냐면 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3월 고용보고서 서베이 기간이 3월 8일부터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월 8일부터 14일까지만 해서 지금 얼마나 실업자가 많고를 막 봤는데 15일부터의 지표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냥 4월에 3월 지표입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월 1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걸 선포를 했고 3월 중순부터는 어떤 주요 주 정부에서 집에 나가지 마라. 자택에서 대기해라고 대기령을 발효를 시켰던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지 마세요라는 게 3월 중순이었어요. 근데 3월 중순 전에 서베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지표가 나왔지만 이 지표가 3월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3월 맨 앞에 한 14일까지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미국은 뭐 우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지난주, 뭐 지지난주 이때가 진짜 심했었는데 그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막 4.4까지 오르고 비농업 고용은 마이너스 70만 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뒤에 실업 사태나 봤을 때 나빠질까요? 나빠지겠죠. 두 가지 지표를 좀 보면 하나는 초록색 선인데 뉴욕시의 주요 지하철 이용객 수입니다. 사람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거죠. 뉴욕이 이제 가장 먼저 병이 퍼졌으니까 초록색이 중순이 오면서 바로 급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히 실업도 많이 했을 거고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회색 선은 뭐예요? 미국 식당의 풀부킹 전년 동일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풀부킹이 된 게 얼만큼 됐느냐 이 비율을 따진 건데 이것도 3월 중순 이후로 뚝 떨어졌죠. 이게 사실 지금 3월 고용 보고서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여서 어쩌면 물어볼 수 있겠죠. 더 나빠질 거냐? 네, 당연히 더 나빠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 스프레드도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라 이런 거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10년 국채 스프레드에서 미국의 트리플 B 채권, 조금 부실한 채권들의 채권 금리를 차이를 봤을 때 너무 많이 벌어지면 신용 리스크가 발생하고 뭐 도산할 위험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정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라가면 안 좋은 겁니다.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괜찮아지나 보다 싶어서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는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분명히 있는 상태고 이런 하이힐드 채권이 무너지면서 은행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는 분명히 시장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미국 3월 노동지표를 언제 집계했느냐 이 이슈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전의 수치인 거죠. 그래서 이 실업률이 최대 33%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망을 해보긴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표님 코로나19 여파 언제까지 갈까요? 자, 이걸 알면 진짜 그러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정을 한번 해보죠. 자, 미국의 확진자 추정치인데요. 자, 추정치가 어쨌든 고점을 찍는 것만 우린 보자고요. 꺾이시기 제가 항상 이 병이 나올 때마다 전염병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사망자 필요 없습니다. 확진자 필요 없어요. 근데 확진자의 증가폭이 필요합니다. 증가폭이 줄어드는 순간이 필요하니까 딱 요 자리거든요. 이 추정이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냥 미국 사이트에서 지금 퍼온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예측하는 건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16일이 되면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속도가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뉴욕은 좀 낫겠죠. 아무래도 뉴욕은 빨리 시작했으니까. 중국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가고 우리가 빨리 시작해서 조금 더 먼저 끝나가고 하는 것처럼 뉴욕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다른 뭐 지역보다는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뉴욕이 진정되면 그럼 뭐 미국 전역이 다 진정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요즘 뭐 펜실베니아도 그렇고 콜로라도도 그렇고 뭐 워싱턴 DC라든지 뭔가 핫스팟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이 폭발적으로 퍼져나올 수 있는 곳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건 있어요. 뉴욕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뉴욕이 먼저 끝난다면 지금 어디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야, 너도 비슷한 기간 내에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고 기대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그래서 16일 날 이제 미국 전역 그리고 4월 9일이 미국 뉴욕이 끝나간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뉴욕이 잠잠해지면 이게 9일이 이번 주예요. 이번 주에 뭔가 주말 거의 다 돼서 금요일, 토요일쯤 했을 때 확진자의 수가 뉴욕에서 조금만 덜 빠르게 늘어나는 순간만 보신다면 분명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고비가 언제 될까라는 건데 뉴욕주는 4월 9일과 미국 전역은 4월 16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하고 함께 요게 이제 4월 9, 이제 사실 16일이 이제 전역이긴 한데 9일 날이 망가지면 이건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9일 날 확진자가 계속 증가폭이 더 심하게 뛰어요. 그러면 야, 저녁도 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시장은 생각보다 실망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지난주에서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트럼프야 네가 분명히 아주 페인풀한 2주가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2주랑 거의 날짜가 맞는단 말이죠. 4월 1일 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거 하나. 두 가지 고비가 있는데 하나는 사우디 러시아 감산 합의가 원래는 4월 6일 날 오늘이죠. 오늘 이제 뭐 합의 이제 회의를 하려다가 미뤄졌어요. 8일, 9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유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뛰어오르고 있는데 미국이 끼어들었죠. 미국이 끼어들어서 이제 트럼프도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를 좀 중재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갈 수 있느냐. 근데 사실 뭐 트럼프가 얼마 전에 1,000만 배럴을 뭐 감산에 합의가 가능하다 뭐 1,500만 배럴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해가지고 너무 오버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우디 러시아를 합쳐봐야 얘네가 3,000만 배럴이 채 안 됩니다. 둘이 합쳐서 하루에 이제 생산하는 양이. 근데 1,500만 배럴이면 반토막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셰일오일 업체는 미국의 셰일오일 업체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될까? 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 감산 합의 안에 물밑 작업을 트럼프가 좀 해놨을 테니까 셰일오일 업체도 약간 끼어들어서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근데 봐야 돼요. 워낙에 이제
또 아집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좀 봐야 되니까 4월 8일, 9일에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거 다 보셨죠? 이거 4월 이제 1일 날 났던 기사인데, 트럼프가 미국에 향해서 이제 뭐 경고했다, 뭐 주의를 줬다라는 거죠. 2주 동안 굉장히 페인풀한, 고통스러운 2주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3월 말일 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2주라고 따지면은 뭐 14일, 15일 뭐쯤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과 아까 우리가 봤던 미국의 전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그 속도가 줄어드는 그때랑 좀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전히 이걸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을 보더라도 지난주 고용지표가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 시장이 오르고 있는 것처럼 시장은 여전히 이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2주 동안 힘들다며,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2주 동안 난 죽었다 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2주만 지나면 되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아픈데 2주만 참으면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장을 버티게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장이 오를 때 주변에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다 왜 올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다들 몰라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 오늘 너무 따뜻해서 좋은데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아직 못 믿겠지만 상방에 대한 가능성은 이때까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풀려나가고 오늘 이번에 뭐 4월 8일, 9일에도 과연 뉴욕에서 확진자의 속도가 좀 줄어드는지 좀 보셔야 될 것이고, 그 전까지는 그나마 시장이 기대를 하고 버텨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뉴욕이 과연 정점을 찍을지, 다음 주에는 또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전역에도 찍을 수 있을지, 혹은 이번 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면 시장 방향성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막 떨어질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것보단 생각보다 시장이 이 말을 많이 믿고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도 버틸 수 있는, 그래요, 딱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시간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나오셔서 유가 전망도 적중하셨고 남들이 다 고점이라고 얘기했던 삼성전자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적중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나오셔서 상방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적중하기를 저희 좀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상승 쪽으로 베팅을 했을 때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상승에 대해서 접근하는,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네. 어떤 종목이나 뭐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그동안 대응하면 좋을까? 뭐 예를 들어 접근법.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막 광고 받은 것처럼 막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결국은 펀더멘탈은 뭐 사실 펀더멘탈보다 나쁜 주식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이만큼 돈을 버는데 주가가 이것도 안 돼? 라는 기업은 사실 많지가 않아요. 다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평가입니다, 이걸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다 맞아요. 사실 뭐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그래서 뭐 얘가 버텨줄 거냐고, 받쳐줄 거냐고 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누가 사줄 거냐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관이 사줄 거고 외국인이 사줄 거냐는 건데, 그들이 사는 종목이라는 거는 그들이 갑자기 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뜻이고 이제 다시 진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기관에서는 자금 집행이 나온다라는 거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본다라는 뜻인데, 뭐 환율도 보고 뭐도 하고 뭐 귀찮죠. 다 귀찮으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상승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무조건 대형주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들이 들어오면, 뭐 지난주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 머니투데이 뉴스에도 이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그들이 사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냈습니다. 근데 이 대형주를 순서로 담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어디서 듣기 힘든 참 좋은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시장에서 좀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접근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더 기대되네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뵐게요.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